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전산학과의 류석영입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여러분 나이대 한 20대 초반에 아니면 10대 후반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참 좋았겠다 싶었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려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20대를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도 좀 많고 후회되는 것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저보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20대 때 내가 어떤 고민을 했던가, 그리고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생각했던 걸 보면 나는 뭘 하고 살면 좋을까? 진로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전공을 정하거나 아니면 대학 졸업하고 진로를 정할 때 대학원을 가서 공부할까? 회사를 갈까? 유학을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거예요. 결혼을 할까? 그죠? 결혼도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뭐냐면 진로를 결정할 때 주체적으로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고려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그거 생각만 하면 막 가슴이 뛰고 막 신나는 거. 그리고 좋아하는데 잘 못하면 그런 비극이 없어요. 좀 잘 할 수 있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그만큼 더 중요한 게 제 생각에는 뭐냐면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 잠깐 얘기를 할게요.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그러면 힘들어도 힘들지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뭘까를 아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나를 모르거든요. 나는 어떤 사람이지? 그래서 저도 그런 고민을 좀 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말 잘 듣는 착한 딸이고 정답이 있는 거 좋아하고 수학을 좋아하고 딱 떨어지는 거 좋아하고 그죠?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고 이런 거 되게 싫어요. 너무 싫어. 딱 정답이 떨어져서 뭔가 모든 경우를 다 커버를 해서 생각을 했더니 맞다 라고 증명을 하거나 틀리다. 틀리면 왜 틀린지 발리를 보여주거나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럼 난 뭘 해야 되지? 실험은 절대 못해요. 그죠? 서 있으면 너무 힘들거든요. 이런 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찾아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부모님이 넌 이걸 잘해 이거 아니고 사회에서 봤더니 저게 전망이 좋아 보여 이런 거 아니고 이거 하면은 돈을 많이 벌 것 같아. 뭐 그것도 좋은 가치관일 수 있겠지만 내가 정말 어떤 일을 하면 잘할까? 그래서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한 발짝 뒤로 가서 진짜 관찰을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하고 말하는 거 하고 실제 그 사람하고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스스로도 몰라. 속이는 게 아니에요. 모를 뿐. 그래서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내가 말하는 대로 행동을 하는가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 돼요. 난 내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런 증거를 모아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난 이런 일을 할 때 좋아하고 잘하는구나를 알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나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은 리더가 될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리가 없어요. 이 좋은 날. 그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했던 게 어떤 사람은 가치관에 따라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후대에 널리 길이 남을 이름을 남기는 게 의미 있는 일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개인적인 이유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게 의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건 제 이야기고 여러분은 또 다를 수 있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가 제 평생의 화두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돕지 않아도 내가 가진 기술로 도울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프로그래밍을 열심히 해야 이 혈관이 이런데 여기 나쁜 게 있구나를 알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못해. 왜냐면 레이저만 하니까. 우리는 그걸 알아. 프로그램이니까. 그래서 같이 해요. 제가 남편하고 공동 연구를 하면서 실제로 의사는 아니지만 의사들이 병실에서 쓰는 프로그램이 안전하고 빠르게 돌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더 하나 있는 거는 저희가 프로그램 분석을 하는데 프로그램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고 편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하기 싫은 걸 프로그램이 하게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프로그래머의 삶을 개선시켜요. 프로그래머가 열심히 디버깅 해야 되는 거를 우리 도구를 써서 금방 잘 정확하게 잡을 수 있거든요. 그게 제 나름의 해결 방안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이 정도의 해결 방안으로 만족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학생들하고 상담하면서 뭐 도와주지는 못하더라도 들어주고 위로해 주는 거. 그런 거로 대답을 찾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대답을 찾아가는 중이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아마 제 커리어를 또 바꾸겠죠. 네.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말했지만 여러분은 리더가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리더는 섬기는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리더의 모습은 다양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카리스마적으로 다 끌고 가는 리더가 있을 수 있고 구성원의 얘기를 다 잘 들으면서 중재하는 리더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모양이건 간에 여러분은 남을 섬기는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경험을 잠깐만 얘기하면 그래서 그 가이스트리 이끄는 그 꿈의 그룹에 들어갔어요. 쟁쟁한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엄청 빠르고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그룹 미팅을 하면 저는 한 달 동안 정신없어. 이게 뭐라는 거야. 그 끝나고 나면 한 미팅 2시간 끝나고 나면 이메일로 또 막 얘기를 해요. 한 이메일이 이만큼씩 영어로. 한 달 동안 제가 3년 동안 미국에 있었는데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한두 달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은 많은데 정리가 안 돼. 그죠? 근데 왜 자기 말은 막 하면서 저 사람 얘기는 듣고 싶지가 않거든요. 알겠는데 내 말 좀 들어봐. 이런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내로 들어갔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요 자원하겠는데 우리 미팅을 좀 정리하고 결정된 거 만들고 다음 미팅 제안하는 거를 제가 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그거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일이거든요. 네, 자기 말만 하고 싶지. 그래서 뭐 해봐. 뭐 새로 들어오는 신입이 뭘 알겠어요. 근데 기대도 않고 그냥 시켰어요. 근데 한 달, 2달 지나다 보니 이게 그룹 미팅의 생산성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저한테 묻고 저한테 하고 제가 어느새 미팅을 주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섬기는 마음으로 이거 아무도 안 했는데 이건 꼭 해야 되거든 해서 제가 들어갔던 거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 리더십을 주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가져온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섬기는 리더십을 여러분이 새로운 더 좋은 모양으로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모습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약간 생뚱맞을 수도 있는데 화목한 가정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아마도 대부분 일을 하겠죠. 그렇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게 평생의 숙제일 거예요. 저도 지금도 숙제고 아마 죽을 때까지 숙제일 것 같아요.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 일하는 여성들, 우리나라에서.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기로 결심했을 때 제일 어려웠던 게 그거였거든요. 미국에서는 여성으로서 일하는 게 남자보다 조금 덜 편하겠지만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한국은 아직도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딸 둘이잖아요. 이거 한국에 가서 다시 그걸 고생을 했는데 할 수 있었던 거는 전폭적인 지지를 하는 남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훌륭한 가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훌륭하다는 건 뭐냐면 돈 많이 벌고 뭐 이런 거 아니고 화목한 가정. 제가 저희 학과에서 학생위원장을 하고 있어서 학생들하고 상담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제가 직속 선배잖아요. 그죠? 카이스트 학부, 석사, 박사 다 했으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와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힘들어하는 학생의 대부분 뭐 다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만난 사람은 거의 다 문제의 원인은 가정에 있어요.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으시거나 부모님이 너무나 지나친 기대로 얘를 못 살게 구시거나 아니면 집안에 불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학교 생활도 힘든데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드는데 집에 기댈 수가 없어. 부모님한테 기댈 수가 없어. 오히려 집은 짐이야 나한테. 이런 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리더가 돼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세상이 그리고 우리 나라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려면 우리 가정 하나하나가 살기 좋은 곳이 돼야 돼요. 집에 가고 싶어야지.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회사에서 일할래. 이건 아니거든요. 그거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말은 이렇게 해도 저도 쉽지 않아요. 저희 딸 둘이 엄마한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엄마는 집에 오면 컴퓨터 켜고 일하거든요. 그럼 옆에 와서 이렇게 맴돌면서 이야기하는데 전 건성으로 듣고 저도 잘 못해요. 근데 적어도 주말에는 같이 뭘 좀 하려고 하고 가능하면 시간 내서 들으려고 하고 남편의 의견도 친절하게 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아요. 교수가 하는 일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 저한테도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은 미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좋은 배우자를 알아보는 능력을 기르고 정말 아주 중요하다니까. 그리고 자기들 가정을 정말 화목하고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러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잘 맞추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과학의 매력은 무엇이에요? 전산학이 영어로는 컴퓨터 사이언스예요. 그래서 과학이긴 하지만 저희는 조금 더 공학에 가까워요. 그래서 공학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을 편리하게 하는 거, 이롭게 편안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과학과 공학의 매력은 진리를 찾는 그런 기쁨이 있고, 또 특히 프로그램은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창조의 기쁨이 있고, 또 그 프로그램을 만들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디버깅 할 때는 아까 말한 대로 그 탐정의 기쁨이 있고, 찾아가는, 탐구하는 기쁨이 있고, 그렇게 해서 만든 마지막 생산물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이롭게 하는 기쁨이 있고, 그래서 저는 과학이 매력적입니다. 장래희망이 로봇공학자인데 로봇도 프로그래밍이랑 코딩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가 궁금해요. 네, 로봇공학은 사실은 요즘 유행하고 있는 융합 학문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로봇을 만들려면 기계적인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전자적인 지식도 필요해요. 우리 영화에서 보는 로봇은 이렇게 사람같이 생겼거나, 뭐 아주 오래된 영화 중에 R2D2라고 막 이상하게 생겼는데 막 돌아다니거나 이런 게 있는데, 그럼 걔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납땜하고 조이는 그런 기계과의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전자과의 것도 필요해요. 근데 요즘은 그 모든 거를 조정하는 매니저가 누구냐면 프로그래머예요. 프로그램이 기계와 전자를 다루거든요. 그래서 로봇공학을 하려면 기계적인 지식과 전자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프로그래밍이 제일 중요해요. 너무 공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재미있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 크리티컬 띵킹을, 컴퓨테이셔널한 띵킹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사고 능력을 넓히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가면 돼요. 딱히 로봇 공학을 위한 공부를 미리 할 필요는 없고, 그거는 나중에 대학 가서 해도 되고요. 지금은 그러한 생각과 문화를 많이 접하는 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긴 시간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정말 의미 있게 생각하는 일을 찾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본인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